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분석 플러스 해서 지금 거래 정지 면한 셀트리온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할까 라는 제목의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회계 논란 일지를 보면은 참 기가 막히죠. 대한민국 금융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과연 이 셀트리온이 공매도가 이렇게 삼성전자의 2배 정도로 많이 쳐져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렇게까지 끝까지 3월달이 이제 만기였죠. 유효기간이 끝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 마지막 끝나는 달까지 질질 끌고 왔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너무나도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행태를 보였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바뀌어야 될 거고, 이번에도 이거 이렇게까지 끌고 온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죠. 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한번 보시면 자, 거래정지 면한 셀트리온 본격적인 반등 시작할까 분석 플러스 해서 한국경제 증권 쪽에서 나온 기사인데, 보시면 셀트리온 스퀘어 제약 다 상승 중이죠. 지금 상승 중인데 시장은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요인이니까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주 당연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회계 이슈 다시 불거진 1월 14일 시초가에도 지금 못 미치고 있죠, 아직까지. 자, 그런데 회계 이슈가 다시 불거진 부분을 보면은 나와서는 안 될 소식이 나왔죠. 경향신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시총 15조 날려먹었죠. 자, 이런 상황인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금융후진국임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고 확실한 지금 이 조사가 한번 필요합니다. 정말 조사 좀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경향신문 쪽에는 책임을 좀 물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죠. 무려 15조를 날려먹었으니 그 15조 날려먹으면서 거꾸로 돈을 번 그런 세력은 또 얼마나 많은 돈을 챙겼을까 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조사가 한번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자, 증권사는 본업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웃긴 얘기입니다. 지금 삼성바이오 쪽을 보면은 삼성바이오가 지금 이 바이오시밀러 쪽을 또 힘을 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 소식이 나오면 상당히 이제 바이오시밀러 부분에서 더 크게 성장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좋게 써주죠. 그런데 셀트리온은 본업 성장세 둔화 이렇게 또 말이 바뀌어버리는 희한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죠. 자, 신약 개발 부분에서도 두각을 또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추가적인 본업이 하나 더 생겼죠. 코로나 솔루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증권가 본업 성장세 둔화. 근데 실제로 성장세가 그렇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 추진 기대 맞서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회계 이슈 이 부분을 가지고 주가를 엄청나게 지금 박살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제자리로 갖다 놓고 시작을 해야겠죠. 자, 분식회계 의혹을 벗은 셀트리온 그룹의 상장 계열사들 주가가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거래 정지를 면하게 되면서 기사회생한 분위기다. 자, 4년 전에 발생한 이슈입니다. 이게 4년이나 끌고 왔던 이슈죠. 올해 1월 금융위 산하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가 사건을 증선위로 넘긴다는 소식에 주가가 재차 무너진 바 있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가짜뉴스를 뿌려댔죠. 검찰 고발하는 걸로 이제 확정이 되었다 라는 식으로 경향신문에서 썼습니다. 검찰 고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졌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검찰 고발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리포트 썼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가짜 뉴스였죠. 그런 거 없습니다. 증권가의 시각은 엇갈린다. 분식회계 논란에 따른 리스크 해소로 어느 정도의 주가가 회복한다는 데는 의견이 모이지만 이후가 문제다. 주력 사업인 바이오시밀러 생산 판매 성장세가 예전만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럴까? 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면은 미국 시장에서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아주 급격하게 성장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들어오려는 글로벌 빅팜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죠. 이 글로벌 빅팜들이 왜 움직이려고 하느냐, 여기에 발을 자꾸 디디려고 하냐,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2차전지 부분도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그렇지만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성장을 하는 그런 시장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바이오시밀러 쪽은 정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인데 유럽을 정복을 했죠. 셀트린이.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아주 또 가파르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 시장 자체가 아주 강력하게 가파르게 성장 중이죠. 자, 그런데 지금 성장세가 예전만 못할 수 있다는 우려라고 또 이렇게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3사 합병이 추진돼서 추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맞서고 있다. 자, 이 3사 합병 부분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주가는 제자리로 찾아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3사 합병은 3사병이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이러한 이 이슈는 앞으로는 나올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요런데 지금 보시면 지난 11일 개최된 임시 증선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임원은 이미 회사 나갔다 그러죠.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의결된 영향이다. 검찰 통보 고발,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끝난 겁니다. 그렇게 주식 매매 거래 정지 등의 악재를 피할 수 있게 됐고 금융위 훈계자는 회사가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닌 중대과실로 회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 이것도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죠. CGMP 기준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해야지 문제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4년이나 끌고 왔기 때문에 4년이나 끌고 왔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없다 이래버리면 쟤들이 궁지에 완전히 몰려버리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약간 절충을 한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셀트리온 회계는 이렇게 이 정도로 진행할 거를 4년이나 끌고 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거의 미친 짓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 회계 논란 일지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언론 투자자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했죠. 의혹을 누가 제기했습니다. 언론. 그리고 2013년도 4월달에 서정희 회장 공매도 탓 회사 매각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죠. 공매도들이 정말로 셀트리온을 완전히 왜 이렇게 공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지금 끝까지 잡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때부터 공매도들이 활약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들이 계속해서 이제 손해를 좀 적게 보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테슬라하고도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2017년도 6월달에 증선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회계 기준 위반 주의 처분 17년도. 자, 그리고 17년도 7월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 상장을 했고 2018년도 12월 셀트리온 3사 감리 착수를 했죠. 참 올해도 그렇습니다. 2021년 11월 감리위 셀트리온 조사 결과 검토 보고 작성. 이거를 갖다 4년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감리를. 자, 2022년 1월 증선이 징계 논의 착수. 그러고 이제 끝이 났죠.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죠. 거의 뭐 4년을 이렇게 진행을 시켰죠. 이거는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주가 회복세가 예상보다는 강하지 못하 보인다. 회계 기준 위반 관련 사안이 증선위로 넘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하루 만에 세 회사의 주가가 12%대로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내려서 총 25% 정도 하락했죠. 셀트리온 그룹의 주력 사업 분야인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쟁 격화로 예전만큼의 성장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있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여주고 있죠. 오랜 기간 지속된 감리 결과 발표로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단기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신한금융 본업인 바이오시밀러에서의 고성장을 견인할 2022년 이후 출시될 다수의 후속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매출 기대치는 후발주자 진입 및 경쟁 심화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 셀트리온이 이런 부분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셀트리온 그룹 상장 계열 셀트리온 그룹의 상장 계열사들의 주가는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를 개발하는 중인 2020년 말에서 작년 초 이후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을 했죠. 정말로 크게 하락을 해서 반토막이 났죠.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인데, 주력 사업을 희생하면서까지 개발을 레키론 제품 수명이 다해간다는 점도 문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벌써 매출이 1,500억 나왔죠. 나왔고 추가적으로 흡입형 레키로나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효능 미미로 레키로나의 낮아진 시장성을 고려해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300억을 4분기 일시 반영을 해버렸죠. 이것도 이미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델타크론이라는 부분이 또 떠오르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또 이 레키로나 부분도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10년 동안의 상강 예정이었던 레키로나 관련 연구개발 비용 역시 위험자산 손상 차선으로 200억을 일시에 반영을 해버렸습니다. 다 털고 가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키움증권 허혜민 연구원은 세고세 합병이 추진되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번 회계감리 이슈로 인해서 사업 경영 투명성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합병 추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 합병은 일단 자사주 취득이 마무리돼야 됩니다. 마무리되고 한 달이 지나야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 이런 또 분석이 나왔는데, 일단은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가게 돼 있죠.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라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써가고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